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회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이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KLF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도 직접 입력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긴장도 되고 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완벽 대비를 할 수 있도록 106회차부터 101회차까지 2023년도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으셔서 2023년 기준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총 6회분이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총 12번을 입력하시는 거니까요. 충분히 연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 명세 탭이 있고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액, 연말정산 입력 이렇게 탭이 많이 늘어났죠. 자, 우리 기존에는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각자의 탭이 발생했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여기 각각의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는 방식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해당하는 칸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랑 의료비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 자, 부양가족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하단에 보험료, 그리고 교육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험료와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 안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각각의 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죠. 연금저축, 월세액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에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오셔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주셔야 여기 안에 이 영수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야지만 결정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보험료를 넣겠다라고 한다면은 부양가족 탭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보험료는 이렇게 보장성 보험 일반과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자료인지 아니면 기타 자료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국세청 자료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반인지 장애인인지만 잘 구분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종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문지율이 아니고 문가형에 보험료를 가입을 했다. 납부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가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험료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2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들을 잘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부양가족 바로 밑에 보험료를 넣어 주셔야겠죠. 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지율에 교육비를 납부를 했다. 500만 원 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5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4번 본인이라는 게 떴어요. 여기에서 문지율은 본인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팁을 봐주세요. 팁을 보시면 취약 전 아동은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본인은 4번, 5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뜨죠. 자, 문지율은 본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인이 떴습니다. 자, 본인을 제외하고서는
취약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 직접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문가영이다. 문가영은 나이가 17세죠. 자, 교육비에다가 200만 원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아까는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도움말이 뜹니다. 여기에서 2번 초중고 넣어 주시면 초중고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취약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도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신용카드 넣어 볼게요. 자, 신용카드는요, 부양가족이 있죠? 부양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인지 혹은 기타 자료인지 잘 나눠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체크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 도서, 공연, 최근에 신설된 뭐 영화 관람료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은 도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도서 등 신용은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도서 등 직불은 체크카드, 도서 등 현금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잘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지율의 신용카드를 250만원 사용했다. 자, 그리고 도서 등 신용에다가 100만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칸에다가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탭이 바뀌긴 했지만 기존에 입력하던 방식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고 떠 있고요. 여기 하단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가 누구인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처. 만약에 상호가 있다면 상호까지 잘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급 명세라고 해서 건수와 금액 넣어 주시고, 보험금 수령한 게 있다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가인지 난임인지 산후조리원 비용인지를 요거 뭐 XO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2 눌러서 부양가족을 불러와 주셔야 돼요. 자, 본인 불러오겠습니다. 증빙은 1번 국세청장으로 불러올 거고요. 상호랑 사업자 등록번호는 넘어가겠습니다. 건수는 한 건, 금액은 500만원. 예를 들어 5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500만원 넣어주시고 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실손보험 수령액에다가 100만원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혹시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팁을 보시면 됩니다. 자, 팁을 보시면 1번이 해당, 2번이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조건이 있었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고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 한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팁이 있기 때문에 팁을 잘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1번 해당을 눌러주셔서 동그라미가 되도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은요, 입력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부금 입력 탭이 있고요. 기부금 조정 탭이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 탭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누구의 기부금인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F2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F2 눌러서 부양가족 불러와 주시고요. 저는 배우자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배우자 들어갔죠? 자, 그런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유형과 기부처, 기부명세라고 뜹니다. 자, 유형은 하단에 보시면 V 코드 도움을 하시면 부양가족 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F2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부 유형이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에 그리고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이렇게 뜨는데요. 자, 특례기부금은 우리 기존의 법정기부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례기부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법정기부금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부 내용이 금전인지 현물인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금전은 이제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물은 물건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금전으로 넣어볼게요. 자, 기부처는 생략하고요. 건수는 한 건 넣고 금액은 1,000만 원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13번 기부금 합계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리고 자료 부분은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 뜨고요. 저는 국세청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유형과 코드, 그리고 제가 아까 입력했던 기부 금액이 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하단에 불러오게 해주시고요. 공제금액 반영해 주시고요. 삭제는 아니겠죠? 저장해 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눌러볼게요. 자, 불러오기 하시면 불러오기 하시겠습니까? 뜨면 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위에 특례기부금 단기에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면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자, 그럼 반영하시겠습니까? 확인 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냥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기부금 입력 탭에 들어오셔서 기부자 인적사항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기부 명세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기부금 조정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공제금액 계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팝업 창에서 순차적으로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그 다음에 저장, 종료 순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월세액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금저축은 입력하실 때 퇴직연금인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인지 연금저축인지 문제를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월세액도요, 우리 배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다 땡겨왔죠? 그죠? 다 땡겨왔는데 금액이 빨간색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빨간색으로 금액이 뜨면 좋지 않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뜨면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라는 것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 볼게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지출액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각 항목 지출액으로 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유의사항을 보시면 기부금 지출액은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우리 아까 반영하고 왔죠. 자,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까만색으로 불러오면서 공제금액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입력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말정산 추가 입력 바뀐 부분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기부금 입력하는 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입력하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요. 다른 부분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입력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시험장에 가셔서 바로바로 입력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총 6회차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주시면 기출문제 데이터가 2022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프로그램으로 뜨지 않을 거예요. 한번 깔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뜨지 않고요. 업데이트 되기 이전의 메뉴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랑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더보기란에 카페 주소를 올려놨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다운 받는 것부터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와 주시면 결산 DB 및 연습 문제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아 주셔야 기출문제를 2023년 버전에 맞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다운을 받는 방법을 적어 놨어요. 여기에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바로 저랑 같이 다운을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 주시면 이렇게 숫자로 된 파일이 6개가 뜰 거예요. 106회차부터 101회차까지 제가 최신 버전으로 데이터를 수정을 했고요. 일단 얘들을 전체를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내 PC에서 로컬 디스크 C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Klab DB가 있습니다. Klab DB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럼 Klab이라는 파일이 또 뜰 거예요. Klab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시면 저는 이미 복사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된 파일이 뜰 거고요. 숫자로 된 파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Klab 프로그램에 이 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Klab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서 회사 등록을 눌러줍니다. 회사 등록에 들어가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 얘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우리가 아까 다운받아서 붙여 넣었던 파일이 뜰 거예요. 자, 회사 코드를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예 해주시면은 파일이 6개가 뜰 겁니다. 기존에 내가 다운받았었던 파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파일이랑 같이 뜰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1062부터 1012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06회차부터 입력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6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6월 10일에 입사한 사원 문지율 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전근무지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 명세 탭에 입력을 하고 나머지 자료에 따라서 부양가족 탭 및 의료비 지급 명세서랑 연말정산 탭에 입력을 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106회차는요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나왔던 회차이기 때문에 얘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자, 근무기간 확인해 주시고요. 근무처, 주식회사 영일전자, 급여, 상여 입력해 주셔야 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전근무지가 나오면 사실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우신 건 없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세액이 결정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세액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납부 세액은요, 우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라는 것을 떼고 받잖아요. 그죠? 다달이 떼놓죠? 다달이 떼놨다가 지금 이 사람이 6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우리 퇴사를 할 때에도 6개월치 분에 대해서 5개월치겠네요. 5개월치 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잘 뗐는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퇴사할 때도 소득세를 정산을 한번 합니다. 자, 5개월치를 정산을 해서 마이너스 20만 원이 나왔죠. 그럼 이 사람은 퇴사를 할 때 22만 원을 환급을 받고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은 월급 받을 때 30만 원 떼놨죠. 퇴사할 때 20만 원 환급 받았죠.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 10만 원이랑 현재 직장에서 소득세를 또 냈겠죠. 그 소득세랑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액이 결정됐다라고 보시고요. 얘가 최종 세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 이런 4대 보험들까지 다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럼 전근무지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계속 중도 전체 탭이 있는데 계속은 계속 근로자, 아직 다니고 있는 근로자, 중도는 중간 퇴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체는 지금 뭐 다니고 있는 사원이랑 중간 퇴사자 둘 다 불러오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중도 빼고 불러와 주시면 되고 F2 눌러서 문지율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신 다음에 전근무지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종전이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처명 영일 주식회사 영일전자. 종교 관련 아니죠? 공본부 넣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근무기간은 2023년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는 1620만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상여 300만원 넣어주시고요. 자, 쭉 내려오셔서 4대 보험, 4대 보험도 넣겠습니다. 자,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이런 거 칸에 잘 맞게 순차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들은 칸을 잘 보시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납부 세액 있죠? 기납부 세액. 자, 기납부 세액이라고 적혀 있어도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에서 기납부 세액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걸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 세액으로 10만 원에 만 원을 넣어 주셔야 돼요. 10만 원에 만 원 결정 세액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족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대요. 자, 일단은 본인은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배우자. 자, 배우자 일용근로소득금액. 자, 우리 일용근로소득금액이랑 복권 당첨은요, 무조건 부양가족에다가 넣을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죠. 그럼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문가형 소득 없음, 문갑인 소득 없음. 자, 나이도 20세 이하 괜찮죠? 그러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부로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부양가족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면은 원래는 부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부부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김민성 배우자 공제 가능했죠? 배우자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가형이랑 문가비는 20세 이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참고적으로 자녀 세액공제에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고요. 자, 자녀 세액공제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 8세부터 20세 이하까지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는요, 만 7세부터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세부터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보육수당이라는 걸 한 달에 10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 만 6세까지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법이 바뀌면서 만 7세까지 보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 7세가 자녀 보육 수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를 한 살 더 올려서 8세, 만 8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여기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팁을 보시면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팁이 뜨죠. 그리고 나이 때문에 동그라미가 쳐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경로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로우대도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도 나이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요. 경로우대도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쳐질 거예요. 그래서 경로우대와 자녀세액 공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체크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국세청 자료다라고 나왔죠? 그럼 증빙 체크하실 때 국세청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져봐야 되고요. 소득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차의 부양가족들은 나이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고 소득도 괜찮았죠? 자, 문지율 본인의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가영, 자녀에 대해서도 나이 고등학생이었고 소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점은 나이와 소득을 둘 다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저축성 보험은요, 말 그대로 저축입니다.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에서 빠집니다. 저축성 보험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는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에는 부양가족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지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였죠? 그러면 문지율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국세청 자료였죠? 그리고 1번 쪽에다가 12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가영이었죠? 문가영의 보험료는 문가영을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험료 노란색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세청 쪽에 일반에다가 5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부양가족을 잘 클릭을 하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 따지지 않고요.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양가족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의료비 탭이 따로 있죠. 의료비 탭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의 질병치료비 가능하죠. 자,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 자, 보험금을 수령한 게 있대요. 요거 넣는 칸이 따로 있고요. 자, 문지율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 공제랑 의료비 공제랑 중복 공제 가능하죠. 자, 문가빈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자,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50만 원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F2 눌러서 부양가족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증빙은 국세청장이었죠. 사고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으면 생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 넣고요. 질병치료비 20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액은 5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택트 렌즈 문가빈이었죠. 문가빈 선택해 주시고요. 1번 국세청장으로 넣어주시고 건수는 한 건, 금액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 나이 따지지 않죠. 대신에 소득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죠. 자, 문가영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가능은 한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는 20만 원. 자,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이고요. 한도 내기 때문에 전액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가비는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50만 원 한도죠. 그러면 전액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학원비는 안 되죠. 자,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는요. 미취학 아동 만 6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본인 학원비 안 됩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볼게요.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지율이면 문지율을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교육비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금액은 대학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넣어주시고요. 문지율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인 뜹니다. 자, 그 다음
문가형 클릭하시고 교육비에다가 우리 아까 교복구입비랑 체험학습비 두 개를 더해서 70만 원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도움말이 뜹니다. 초중고는 2번이다. 2번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하단에 팁이 있어요. 하단에 팁 1번, 2번 나와 있죠. 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가빈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교육비 여기에다가 교복 구입비 50만 원 넣어주시고 초중고 2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는 나이 따지지 않고요.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지율 본인의 신용카드라고 나와 있죠. 아래 항목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자, 얘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따로따로 빼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도서공연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지율은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랑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 자, 우리 신용카드 공제에서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긁었다라고 한다면은 의료비 공제에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에도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비 지출액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들은 그냥 일반 신용카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지율 본인의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면 되고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실 때 얘들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3,200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만 신용카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 2,850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따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탭에 들어가시고요. 자, 문지율이 사용했죠. 문지율의 신용카드에다가 2,850만 원 넣어주시고 자, 현금 영수증도 있었죠. 300만 원 넣어주시고 도서 100만 원 신용 쪽에 넣고요. 전통시장 150만 원 있었고요. 대중교통 100만 원 있었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우리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이 150만 원 있네요.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입력할 거는 다 입력을 했고요. 여기에서 종료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을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금액이. 근데 빨간색으로 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꼭 눌러주셔야 우리가 아까 뭐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등 의료비 여기에 입력했던 게 땡겨 올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불러오기 되면서 빨간색이었던 금액이 까만색으로 뜨죠. 그리고 공제 금액까지 계산을 다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연말정산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껏 입력해놓고 F8 눌러주시지 않는다면 오답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F8번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05회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미남이고요. 4번은 502번입니다. 자, 하단의 가족사항부터 볼게요. 자, 가족사항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일단 동거 여부는 끝났죠? 자, 본인. 자, 본인은요, 사실 체크할 게 많이 없기는 한데, 총급여, 요거 잘 봐주셔야겠죠? 우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었죠? 월세세 공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에서 도서공연, 산후조리원 비용, 이렇게 세 가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나온다면은 7천만 원 이하인지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나이 되는지는 프로그램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이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가능하죠. 일단은 소득은 가능하고요. 자, 배우자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3천만 원 이네요. 자, 금융소득은요,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딸이랑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러면 가족상부터 입력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회사는 바꿔주셔야 돼요. 1052 미수상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사원 불러오겠습니다. F2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원 코드를 바로 입력하시면 바로 땡겨옵니다. 자, 최민환 불러오신 다음에 부양가족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기본공제에서 부부부 이렇게 떠있죠? 바꿔주셔야 돼요. 아,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자, 제가 이 2022년 파일을 2023년으로 바꾸면서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나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주민번호를 조금 바꿨어요. 바꿔서 이렇게 빨갛게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박기수 가능했죠? 그래서 60세 이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 가능하죠?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김연우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부로 놔둬주시면 되고요. 자, 최지우는 20세 이하, 최건우도 20세 이하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녀 세액 공제도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요. 그죠? 동그라미가 되고. 자, 그리고 최건우는 자녀 세액 공제에다가 동그라미가 안 들어갔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자,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 8세 이상부터, 그러니까 8세 이상부터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건우는 7세죠.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자녀인데 자녀세액 공제 동그라미 안 되어 있네.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 아예 보지 마시고 경로 우대도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 뜨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는요, 나이 보고요, 소득도 봅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당연히 가능하죠. 최지우, 최건우는 초등학생 자녀였습니다. 자녀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미남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 자료였죠? 일반 쪽에다가 16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지우 클릭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일반에다가 50 넣어주시고요. 최건우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 국세청 쪽에 일반에다가 45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 나이 보지 않고요. 대신에 소득은 따지고 있습니다. 자, 최미남의 대학원 수학료,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죠? 사이버대학 수업료, 김연우는 배우자였죠. 배우자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최지우의 영어 보습 학원비. 자,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6세로 떠야지만 학원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최지우랑 최건우는 6세가 아니었죠? 그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원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교육비는 최미남의 대학원 수업료만 가능하네요. 자, 최미남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교육비 있죠? 교육비에다가 대학원 수업료 500만원 넣어주시고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 볼게요. 자, 의료비는 아파서 가는 거죠. 건강이 최고죠. 나이 보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미남의 질병 치료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결제했답니다. 얘들은 신용카드 공제해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은 50만원까지 가능하죠. 넣어주시고 자, 구입처랑 증빙코드는 기타로 입력할 것 요거 신경 써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박희수 질병치료비 가능하죠. 넣어주시면 되고 보험금 수령한 것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을 해주시고 F2 눌러서 부양가족 불러와 주시면 되죠.
자, 본인으로 불러올게요. 일단은 1번 넣어주시고 건수는 1건, 질병치료비 15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미남 또 불러올게요. 최미남 불러와 주시고요. 증빙 코드는 5번 기타였죠. 상호는 대학 안경점, 사업자 등록번호도 넣어주시고요. 자, 건수는 1건, 그리고 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미남일 경우에는요, 지금 증빙이 달라서 2번 입력했고요. 만약에 둘 다 국세청장 자료였다 한다면은 그냥 2건으로 해서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박희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희수는 1번 국세청장이었고 건수는 1건, 325만원이고 보험금 100만원 지급받은 게 있었죠. 그러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는 나이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자, 최미남의 신용카드 사용액 넣어주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고, 자, 김연우의 신용카드. 자, 김연우는 우리 아까 배우자였죠. 자, 배우자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미남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자, 위에 보시면 우리 아까 뭐 최미남의 신용카드로 질병치료비를 결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다가도 넣고요. 신용카드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외하실 필요 없고 나와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 등 탭 클릭해 주시고요. 칸 잘 봐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미남의 신용카드액 2,200만원 넣고요. 현금 영수증 2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보도록 할게요. 최미남의 연금저축계좌. 자,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거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연금저축은 기존과 입력 방식이 동일하죠.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나오는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보니까 연금저축계좌죠. 그러면 2번 연금저축으로 넣어주시고 F2 눌러주시면 코드가 뜨죠. 여기에서 국민은행 넣어주시고요. 자, 계좌번호 하이픈까지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금액 120만원 넣어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소득공제액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었죠.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데 위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죠. 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우리 아까 보험료 신용카드 불러와지면서 얘들이 공제금액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4회차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기용이고요. 4번은 103번입니다. 자,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하단부터 볼게요. 추가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양가족부터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죠. 한기쁨은 자녀고요. 초등학생입니다. 소득이 없어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고, 자, 김어른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하고요. 총 급여액이 600만 원이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만 총 급여액이 600만 원이죠. 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럼 배우자와 자녀는 나이 소득 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회사는요 2000산업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회사 코드가요 104회차의 세무 2급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산업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와 주시고 한기용 4번 203번이었죠?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하시면 입력은 이미 되어 있고 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김어른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죠. 부라고 놔두시고 이슬비는 배우자, 한기쁨은 20세 이하 클릭을 해주시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는 나이 따져야 되고요. 소득도 따지셔야 되죠.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 가능하죠? 본인 거는 가능. 자, 저축성 보험료. 자, 보험료 중에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저축성 보험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본인 클릭하시고요. 보험료 하단에 있죠? 보험료 더블 클릭해 주시고 국세청 간소화 쪽에 일반 75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 한기쁨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국세청 간소에다가 15만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장애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밑에 장애인 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 보지 않고 소득 보지 않았죠. 자, 모친의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자, 우리 아까 어머니가요. 나이는 됐지만 소득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의료비에서는 아무리 소득이 많으셔도 의료비 공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치료 목적 병원비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친의 보약 구입비 건강 증진 목적이랍니다. 자, 건강 증진은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치료 목적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의 허리 디스크 수술비 치료 목적이라고 하네요. 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손의료보험금도 따로 입력을 잘 해주셔야겠죠. 자, 의료비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F2 눌러서 부양가족 불러와 주셔야겠죠. 김어른 클릭. 자, 국세청장 자료고요. 건수는 한 건, 금액은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F2 눌러서 배우자 불러와 주시고요. 국세청장 1번, 건수는 한 건. 자, 허리디스크 120만 원에 보험금 50만 원 수령했었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자, 교육비 자녀고요. 교육비는 나이는 보진 않는데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요, 소득이 없었죠? 그죠? 초등학생이죠? 자, 캐나다랍니다. 자, 우리 의료비랑 신용카드는요,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비는 해외에서 교육을 해도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이고요. 한기쁨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단의 교육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2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구분 시켜주셔야겠죠? 구분은 하단에 보시면 초중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단의 팁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초중고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넣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은요, 배우자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자, 기부금은 나이는 보진 않지만 소득은 따지고 있죠. 자,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은 기부금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기부금 좀 어려웠죠? 여기에서 연습해 볼게요. 자, 배우자 더블 클릭 해주시고 하단의 유형은 종교단체였죠? F2 눌러주시면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4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기부 내용은 현금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금전, 상호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건수는 한 건이고요. 금액은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자, 자료 구분은 국세청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부금 조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죠.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게 불러와지고요. 자, 위에 상단에 공제금액 계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하단에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되죠.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삭제는 하시면 안 되고 저장하고 종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불러오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불러왔죠. 공제금액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고 종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 관련 세부 내역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기용 사원은 세대주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장기저당 주택 차입금과 주택 명의자는 한기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차입일 나와 있고 고정금리다 나와 있죠.
주택의 취득일은 3억 원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겠다라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얘는 기존에 입력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 창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노란색이라는 건 더블 클릭하면 보조창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2014년도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다. 차입일은 2014년도이다 나왔죠. 그래서 2012년 이후 차입금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15년 고정금리다 나왔죠. 그래서 고정금리 칸에다가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여기 칸에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할지를 잘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나와 있는 거 다 등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자, 김영식 사원이고요. 4번은 102번입니다. 자, 먼저 현 근무지가 있네요. 현 근무지에는 급여 총액 나와 있고 기납부 세액이 있고요. 자, 근데 현 근무지는 원래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 보도록 할게요. 종전근무지는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를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득세를 입력하실 때에는 결정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기납부세액은 우리가 납부한 세액이고요. 차감징수세액은 퇴사를 할 때 연말정산을 시켰고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정세액은 세액이 결정됐다, 최종 세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결정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학생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세액이 결정됐다,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된다 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근무지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회사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1032 로온상해로 바꿔주시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김영식 불러와 있죠. 시험장에서는 김영식 불러와 주시고요. 소득 명세 클릭해 주시고요. 종전에다가 우리 나와 있던 자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성 상사 넣어주시고 종견은 9.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405-82-65449. 자, 근무기간 2023년으로 넣을게요. 6월 20일. 자, 그 다음에 급여 12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쭉 내려가서 건강보험료 이런 거 넣어주실 때 칸을 잘 보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 41만 2,600원 넣어주시고, 장기요양보험도 넣어주시고, 국민연금 54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납부 세액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용어가 기납부 세액이다 보니까 자꾸 기납부 세액을 넣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정세액 10만원 그리고 만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연말정산 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지문을 잘 봐주시면 김영식은 무주택 세대주고요.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본인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보험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 다 하고 한꺼번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 가능하죠. 저축성은 안 됩니다. 자, 본인 대학원 가능하죠. 질병치료비 가능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은 50만 원까지 한도로 가능하고요. 미용 목적은 안 되죠. 건강 증진 안 되죠. 성형수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 신용카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질병 치료비가 포함인데 우리 의료비는 신용카드에서도 중복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고 85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칸에 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월세액. 자, 월세액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 면적이 85제곱미터인지 이하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자, 계약 면적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매달 월세액이 30이죠. 근데 우리가 1년치를 전부 다 납부했기 때문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은 본인 가능하죠? 개인연금 저축 칸에다가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료부터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 하단에 있죠? 부양가족 탭에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국세청 일반에다가 160, 저축성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여기 바로 옆에 있죠? 교육비에다가 600 넣어주고 본인은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의료비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2 해서 본인 불러와 주시고요. 증빙은 1번 국세청장, 건수는 한 건으로 넣을까요? 근데 의료비 넣으실 때요,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넣으셔도 되는데,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수령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니라 기타로 넣어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좀 따로 입력할게요. 자, 질병치료비 1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김영식 불러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5번 기타 영수증 해주시고, 건수는 한 건. 자, 안경은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죠? 그래서 50만 원 직접 잘라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신용카드는 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불카드 360, 현금 영수증은 5만 원. 자, 다른 거는 없죠? 자, 그리고 월세액, 세액 명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소득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소득을 보시면은요, 지금 소득이 주현, 현근무지가 있고, 종전 근무지가 있죠? 그래서 얘들을 다 합쳐서 1년치 소득을 봐주셔야 되는데, 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맞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월세 세액 공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액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임대 임명, 자, 상호는 직접 넣어주셔야겠죠? 김서민. 주민등록번호 넣어주고요. 유형은 F2 눌러서 다가구 넣어주시고요. 계약은 50, 주소 그대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0번지 1동 202호. 자, 게시일은 2023년도로 할게요.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넣어주시고, 자, 우리 아까 매달 월세액이 30이었는데 1년치기 때문에 곱하기 12 하셔서 3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저축 등 1 칸에다가 넣어주시고, 두 번째 보시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이 있는데, 문제에서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번 잡아주시고 F2 눌러서 하나은행 넣어주시고요. 계좌번호 하이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금액 120.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을 해주시고, 그럼 빨간색으로 뜨죠? 위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클릭하고 확인.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까만색으로 뜨면서 공제 금액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자, 이번에는 10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원 사원이고요. 4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양가족 탭 수정하고 연말정산 탭 작성하시오. 자, 가족사항부터 볼게요. 일단 나이는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나이는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 소득부터 볼게요.
자, 본인은 총 급여가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인자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 아니면 신용카드의 도서공연 이런 것들 가능하겠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배우자 퇴직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대요. 자, 우리 퇴직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서 탈락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요. 자, 장모는 복권 당첨액. 자, 복권 당첨은요, 1등이 돼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넣어줄 수 있어요. 동그라미. 자, 동생은 일용근로소득. 자,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죠. 복권 당첨처럼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죠.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20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생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딸이랑 아들 보시면 소득이 없고요. 초등학생이고 미취학 아동이죠.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배우자만 제외하고 다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 1022 반도산업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진원 사원 나와있죠? 시험 치실 때는 불러와 주시고, 자,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나이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김혜수 어머니였죠. 60세 이상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정현주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안 되죠. 그냥 부 그대로 놔둬주시고, 자, 이현진은 딸이었습니다. 20세 이하 넣어주시고, 이주원도 20세 이하. 자, 이송원 동생이었는데요. 나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죠. 그래서 5번 장애인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유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법이죠. 그래서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요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험료는요, 나이도 보고 소득도 따져 주셔야 됩니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진호는 본인이었죠. 본인 거 가능하고, 이연진은 초등학생 자녀였습니다. 이주원도 자녀였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본인 이진원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요. 국세청 간소화에다가 80만원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연진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요. 일반에다가 60만원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주원 클릭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요. 보장성 보험에 55만원 종료.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나이 보지 않죠. 소득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2살 20살 초과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22살 대학생의 등록금을 내가 내줬다라고 봐서 교육비 공제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어쨌든 나이는 보진 않는데 소득은 따지고 있어요. 자, 이진원의 사이버대학 교육비 본인이죠? 그러면 대학교 가능합니다. 자, 이현진 태권도 학원비 가능한가요? 자, 우리 학원비는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현진은 초등학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이주원은 유치원 교육비입니다. 가능하겠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바로 입력할게요. 자,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진원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교육비에다가 사이버대학 교육비 120만원 넣어주시고 본인은 자동으로 뜨죠. 자, 그 다음에 이주원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교육비 클릭해 주시고요. 유치원 교육비 220만원 넣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취약 전 아동은 1번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 따지지 않고요. 소득도 따지지 않죠. 그래서 부양가족이라면 전부 다 넣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진원의 본인 질병 치료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게 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김혜수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이 아니래요. 자, 우리는 아파서 치료한 것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 자, 이현진의 질병치료비 가능하겠죠.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F2 눌러서
본인부터 불러와 볼게요. 증빙은 1번 넣어주시고 건수는 한 건. 자, 금액은 110만 원이죠. 110만 원에다가 보험금 60만 원 있네요.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진 넣어볼게요. 이연진. 자, 국세청장 넣어주시고요. 건수는 한 건이고 질병치료비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볼게요. 자, 기부금은 나이 따지지 않는데 소득은 봅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죠? 자, 김혜수 종교단체 기부금. 자, 김혜수가 누구였어요? 장모였죠? 소득이 복권 당첨밖에 없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은 기부금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먼저 F2 눌러서 김혜수 불러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도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종교단체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종교단체 넣어주시고 금전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기부를 했다 넣어주시고 건수는 한 건, 80만 원 잡아주시고요. 자료는 국세청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부금 조정 들어가 주시고요. 상단에 공제금액 계산 클릭을 해주시고 불러오기, 그러면 하단에 종교, 단기 불러왔습니다. 공제금액 반영, 그 다음에 저장은 안 눌러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저장되었습니다. 아까 떴죠? 그 다음에 종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넣어주시면 되고, 기타 사항은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면서 생기를 같이 한다. 그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국세청 자료다. 자, 그럼 연금저축만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등 1 들어와 주시고요. 연금저축 계좌였죠? 그래서 2번 넣어주시고 F2 누르면 우리은행 넣고요. 증권번호, 계좌번호 넣어주고 금액은 200.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금액이 빨간색으로 뜨면 F8 상단에 있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회차입니다, 여러분. 101회차고요. 자, 유재호고요. 4번 코드는 103번이고요. 총 급여는 5,300만 원의 세대주랍니다. 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한 자료다. 자, 그럼 증빙은 국세청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먼저 부양가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머니 나이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따져주셔야 되는데 나이는 괜찮아요. 그죠? 생계도 같이 하고 있고. 근데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다.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요, 1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회차에서 논란이 많긴 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소득 금액인데 100만 원 초과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는 소득이 초과했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셔야겠죠. 자, 배우자 소득이 없답니다. 가능하죠? 자녀, 유제니 소득이 없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럼 부양가족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사 바꿔주셔야겠죠? 회사는 1012 동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사원은 들어왔죠? 시험 치실 때는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F2 누르시거나 4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이가 나와 있죠. 일단은 김순자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김비나는 배우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제니는 20세 이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유제니의 나이가 6세라고 뜨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6세나 5세나 미취학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는 나이 봐야 되죠? 소득도 봐야 되죠? 자, 자동차 보험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정성 보험료. 자, 계약자, 배우자가 가서 계약을 했고요. 피보험자, 그 보험금 혜택 받는 사람도 배우자랍니다. 자, 근데 배우자 자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이도 괜찮았죠?
배우자는 어차피 나이를 안 보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유재호가 가서 보험을 들어다 준 거죠. 자, 어쨌든 자녀 쪽에다가 보장성 보험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유재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재호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 국세청 자료에다가 75만 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김미나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 100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니 클릭해 주시고요. 보장성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금액은 25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상을 클릭을 잘 해주셔야겠죠. 클릭 잘 해주셔서 해당하는 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의료비는 나이 보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단에 어머니가 소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이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의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가능하겠죠. 자, 어머니의 보약 구입 비용. 자, 의료비 공제에서 건강 증진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성형수술, 피부과 이런 거 안 되죠. 자, 배우자의 라식 수술 비용, 시력 보정용 가능합니다. 자, 라식이랑 라섹도요, 시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F2 눌러주시고요. 어머니 김순자 더블 클릭 1번 넣어주시고요. 건수는 1건, 질병 치료비가 500이었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김미나 불러와 주시고요. 증빙 코드는 1번, 건수는 1건, 그 다음에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는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녀 유치원비죠. 그럼 얘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니 클릭해주시고 하단에 교육비 클릭을 하신 다음에 10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약 전 아동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팁 있죠? 팁을 꼭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기부금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F2 눌러서 본인 불러와 주시고요. 자, 유형 F2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종교단체였죠. 종교단체 41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 F2 눌렀을 때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공제 대상자가 본인일 때만 정치자금 기부금이 뜰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셨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착각을 해서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넣고 기부 유형을 클릭을 하시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뜨지 않을 겁니다. 본인일 때만 뜨는 거예요. 자, 지금은 41번 종교단체로 넣어주시고 금전 넣어주시고요. 건수는 1건, 그 다음에 12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공제금액 계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하단에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해주셔야겠죠? 자,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하단에 종교 단기 불러왔죠? 공제금액 반영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장되었습니다. 뜹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저장을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종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나이 보지 않지만 소득은 따지고 있어요. 자, 본인의 신용카드. 자, 유재호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에서 의료비 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대중교통 사용분만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에는 100만원 빼고 110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중교통에다가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500만 원이고요. 대중교통이 3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카드에는 470만 원 잡아주시고 대중교통에다가 30만 원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등 클릭을 해주시고요. 유제호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1,100만 원 잡아주시고 대중교통 100만 원 따로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김미나였죠. 배우자에다가 470만 원 잡아주시고 대중교통은 30만 원 있다.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부양가족 불러오기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죠. 부양가족 불러오기 확인. 자, 해주시면은 금액이 까만색으로 뜨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K랩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쭉 해봤고요. 반복적으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 다운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